자, 여기 패키지 이름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뉴, 예, 클래스 하시면 되겠죠. 클래스 이름은 자, increase, decrease, operator 이거 전부 좀 깁니다. 그래서 i가 대문자로 시작해죠. 예. 자, increase, decrease, 자, operator, example 좀 깁니다. increase, 예, decrease, operator, example 하시고 public state void domain, 예,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예,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예, increase i자가 대문자고요. 나머지는, 예. 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확장자 잡아 붙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예, 확장자 없이 클래스 만들어질 클래스 명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은, 예, 소스 작업 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3번 라인, 네, 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수, 자, x는 인티저 타입으로, 자, 10이라는 초기값을 대입을 했고, 자, 변수 y는, 예, 자,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선언을 해주고, 20이라는 값을, 20이 아니네, 10으로 초기값을 줬습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인티저, 자, intZ라고 해서 z는요 변수 선언을 했지만, 예, 초기값은, 예,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ystem.out. println 하셔서, 자, 큰 따옴표 하시고 이 안에, 자, 빼기를 여러 번 했죠. 이거 구분선이죠. 구분선. 개수는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예, 개수를 똑같이 안 해도 되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빼기를 여러 개 넣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예, 선을 일단 구분선 하나,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일단은 구분선을 하나 그려줬고요. 자, 그 아래에, 자, x라는 변수가 있는데 플러스 이렇게 넣어줬죠. 그 다음에, 자, 플러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x. 자, 여기서 x라는 변수는 위에 있습니다. 10이 들어가 있죠. 자, x 뒤에 플러스 증가 연산자. 자, x 앞에 플러스 증가 연산자 넣어주고, 자, 이 x의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예, 일단은 앞에 제목을 x는 이라고 달아주고요. 자, x 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자, 다음표 안에 있는 요거는 단순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리터럴이고요. 제목을 띄워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더하기 뒤에 있는 x는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이 문자 뒤에다가 연결해서, 예,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소스가 더 있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결과가 잘 실행이 되는지, 자,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잘 되네요. 자, x 값이 1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우리 증가 연산자를요, 변수 앞에 넣던, 변수 뒤에 넣던, 일단은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x가 가진 값, 자, 여기서 10이기 때문에 10에서 1 더하면 1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x 값은 11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나오니까, 자, 플러스, 자, x. 자, 우리 이제 증가 연산자를 변수명 앞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11에서 다시, 자, 1을 증가시키면 12가 되겠죠.
각각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원래 x 값은 10인데 x 플러스 x 값을 1 증가시켜라. 11이 됐고요. 플러스 x 해서 자 x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래서 12가 된 거죠. 출력했을 때 12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처음으로.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소스 작업하는데 굳이 똑같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구분선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를 S자 앞에 두고요. 쭉 드래그 하시면 예, 범위 설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요 아래줄에 예, 탭 눌러가지고 요 앞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열을 맞춰서 컨트롤 V 해보십니다. 예. 그리고 자, 이 사이에 줄을 한 줄을 넣겠다 하시면요. 요 상단에 있는 요 13번 라인, 예, 여기 마지막에서 엔터키 치시면 이렇게 예, 한 줄이 더 들어갑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y라는 변수값 위에 보시면 y도 정수형 타입의 변수로 이제 초기값이 지금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예, y 예, 다음에 빼기 했죠. 자, 1 증가는 플러스지만 1 감소는 빼기입니다. 자, 변수명 뒤에다가 빼기 감소 연산 사용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자, 빼기 y 변수 앞에다가 감소 연산자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를 한번 보자. 자, y 값이 어떤 값으로 바뀌어 있는지 시스템 점 자, 프린트 ln 일단 제목 필요하니까 y는 넣어주고요. 더하기 y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저장하시고 실행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x 값은 예, 여기 1 증가 연산 10이었지만 두 번 수행했기 때문에 12가 됐고요. 자, 감소 연산 원래 y가 10인데 y 빼기 자, 1 감소시키면 10에서 1 예, 감소시키면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와서 또 빼기 y y 값을 또 1 감소시키면 되죠. 빼기 변수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일단 1 감소시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9에서 1 빼면 8 그죠? 그래서 요 프린트 문장에서 프린트 멜렌 해서 y값을 찍어 보시면 8이라고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하실 때는 아까 우리 이거 복사해 놓으셨잖아요. 한번 복사해 놓으셨으면 컨트롤 V 하시면 예, 붙여넣기가 여러 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되죠, 그죠? 그래서 17번 라인에 요 구분선 하나 더 넣어줬고요. 예, 그 소스 보시고 만약에 이제 소스하고 이 라인 넘버를 맞추겠다 하시는 분은 예, 줄칸이나 이건 조절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그냥 바로 이제 작성을 하실 분은 교재 책에 몇 번째 라인의 내용을 내가 어느 라인에서 인정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료에 자 18번 라인이죠. 이제 소스에 18번 라인에 자 뭘 했냐면 자 Z라는 게 나오는데 요 Z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초기 값은 안 넣었지만 Z가 있죠. 그래서 Z라는 변수에 자 X 자 위에서 X가 12까지 증가됐습니다. 그죠? X 값을 집어넣는데 X 플러스 했습니다. 자 증가 연산자죠. 네. 자 X 값을 증가 연산자인데 자 후위 증가 연산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명 뒤에 사용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데 후위 증가 연산자를 사용하면요 우선순위가 저 뒤로 갑니다. 마지막에 최종으로 제일 마지막에 실행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요 출력을 자 시스템.out.
프린트 ln 하셔가지고요. z 값과 x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 z는 하고, 자 더하기 z, 또 시스템 점 프린트 ln, 그래서 x는 하고 더하기 x 됐습니다. 자 저장하고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Z는 12, 여기 보시면 X는 1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죠. 이 Z에 X 플러스 있는 값을 집어넣고 출력을 한 건데, 기존에 이제 이 X라는 값은 10이었습니다. 10이었는데, 자 이 부분을 실행하면, 원래 10이었는데 X가 이 부분을 실행하면 이 X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 또 자 이 X 값을 또 Z에 대입을 하죠. 그러면 Z 값은 얼마가 되느냐 생각하시면서 요 결과값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래 생각하던 대로 나왔는지, 안 그러면 내가 미리 예측했던 그런 값이 아닌지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변수 앞에 증감 연산자를 쓰느냐, 그러면 변수명 뒤에 증감 연산자를 따라서 뭔가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하시면 좀 이상해야 됩니다. 처음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이상한데, 좀 뭔가 이상한데, 자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소스를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일단 S가 여기서 12까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X 플러스나 플러스 X나 다 일씩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X가 자, 요 X가 13이 됐겠네. 1 증가시켜서 X가 13이 됐으니까 이 X가 13이 됐으니까 이 13을 Z에 넣으면 또 Z는 13이 되겠다. 요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보세요. 결과는 Z는 13이 아니고 12가 됐고요. X는 모르게 뭐 생각하듯이 13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Z 부분이 왜 이제 이게 13이 아니고 12냐? 자, 요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조금 더 크게 해서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은요, 자, 그 내용 중에 이 증감 연산자가 변수명 뒤에 사용이 되는 경우에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요, 이게 앞에 오든 뒤에 오든 감소되는 거, 증가되는 거 똑같습니다. 결과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나 다른 연산자가 없죠. 그런데 자 여기서는 다른 연산자가 있습니다. 없는데요? 연산자 딴 거 없는데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대입 연산자도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해 주세요 하는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특히 변수명 뒤에 증감 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는 다른 연산자가 같이 사용이 되면 제일 마지막 연산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서 다시 이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얘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풀어서 밑에 제가 주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자 1번은 자 위에 요 소스가, 자 1번은 일단은 z라는 변수에 x가 자 대입됩니다. 예. 자, 요 z라는 변수에 x가 대입됩니다. 그러면 더하기 연산을 아직 수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 x 값, 자 여기 12죠, 그죠? 자, 이 x 값 12를 예 z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z는요, 예 값이 10입니다. 12. 그리고 x는 값이 얼마냐? 지금 이 상태에서는 x가 10입니다. 대입 연산자부터 먼저 계산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부분부터 먼저 연산이 된 거예요. 자, 후위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에 단독으로 쓸 때는 뭐 전이든 후위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뭐 1증가 1감소인데, 다른 연산자와 같이 사용이 될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연산이 된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부터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1 증가되기 전에 x가 z라는 예, 변수에 대입을 된 거예요. 이 상태죠, 그죠? x가 11을 갖고 있는데 이 11을 z에 대입을 해서 z는 지금 12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뭐 하냐면, 두 번째로 예, x의 값에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x 값은 12였는데 예, 이 10이라는 값이 예, 요 x 값이 어떻게 됩니까? 13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 사실은 이제 이게 그 x 앞에 플러스 오느냐, 그 다음에 x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제가 밑에 안 끝났어요. 더 있는데 요걸 조금 변형해서 바로 할게요. 예, 파일을 새로 만들지 않고. 자, 요거는 이해하셨다,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값은, 자 z는 10이고 x는 13이다. 우리가 추측은 13, 14 나오는 걸로 추측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 왜? 후위 증가나 감소 연산자는 다른 예, 지금 대입 연산자하고 같이 사용이 됐죠. 다른 연산자하고 같이 사용이 된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연산이 된다. 그래서 z에 x를 대입하는 연산부터 먼저 1순위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x 값이 예, 1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조금 해놓고요. 자, z는 자 x 더하기 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자 더하기 x라고 전위 증가 연산자 형태로 바꿔서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예, 다시 해보시면 z가 13, x가 13, 예, 요 형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오케이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z가 13, x는 13. 왜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자, 이것도 이제 주석 밑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첫 번째로 계산되는 게 뭐냐? 플러스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x 자, 점수명 앞에 예, 증가 연산자가 왔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실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x가 12까지 바뀌었는데 자, 1 증가시켜 주면 자, x 값은 예, 1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대입 연산. 자, 두 번째. 자, 요거 먼저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x 값을 z에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z 이렇게 x 이렇게 하면 자, 요 x는 13이기 때문에 자, 요 z에는 자, 13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은 예, 여기 지금 제가 아래쪽에 원래 이제 소스였고요. 예. 여기 아래쪽에 여기 원래 소스였고 제가 이제 주석을 막아서 이렇게
일단은 전위 증가 현상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예, 원래는 13, 13 되려면 이렇게 전위하면 순서를 얘네 먼저 실행하고 11, 13로 고쳐놓고 대입하기 때문에 Z든 자 X든 다 13이 뜨지만 자 이거 주석 박아놓고 후위 증가 혹은 감소 더하기 더하기나 빼기 빼기나 요 원리는 같습니다. 뒤쪽에 빼기 빼기 예, 감소하면 먼저 대입하고 나서 예, 1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예, 자 요렇게 두 개 여기 실행한 요렇게 실행한 것과 요렇게 실행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그 한 가지 더 남아 있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또 뭘 봤냐면 자 구분 기호 또 여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네. 자 이번에 이제 Z라는 예. 지금 Z가 12가 나와 있죠. 예, 요 우리 그 예제에서는 마지막으로 Z가 10이었습니다. 그죠? 요 Z에 자, 뭘 대입을 했냐면 플러스 X 더하기 Y 플러스 요렇게 조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 조금 복잡해졌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면 자 이것도 연산 우선순위를 앞에 표에서 어느 정도 익히셔야 이게 먼저 실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 X값과 이거 실행할 때 X값과 Y값, Z값 이 실행 요 라인의 실행이 끝났을 때 X, Y, Z값을 자 이 라인이 끝났을 때 Z와 X와 Y값을 추측을 하실 수 있으면 연산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Z의 어떤 값을 할당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연산을 요렇게 먼저 해야 되는지 예 이렇게 이게 먼저 돼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게 먼저 돼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요렇게 먼저 돼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먼저 돼야 되는지 예 제가 지금 블로그 묻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연산을 할 때 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안에 있는 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지 연산 순위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산 순위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표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 방법 없어요. 이거 다 못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가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있었죠? 제일 위에 있었죠. 그죠? 근데 예외까지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뭡니까? 증감 연산자가 있을 때 변수명 뒤에 오는 것은 다른 타 연산자가 사용될 때 제일 마지막에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X, Y, Z 자, 요 지금 연산을 한 결과라 출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전까지 작업한 요 결과가 여기 12, Z는 10이고요. X는 13이고요. Y는 8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Y는 8이고 자, X는 13이고 Z는 12였는데 일단은 12 안에 있는 Z 안에 있는 12는 별 의미가 없죠. 왜? X와 Y 값을 연산해서 다시 새로운 값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X 값하고 Y 값만 보시면 됩니다. X는 13이고 Y는 18입니다. 요 위 단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아래 단계, 자, 요 이제 그 출력문 세 줄이 있죠. 시스템.out. 자, 프린트 ln 해서 자, 일단 Z 찍고 X 찍고 Y 찍었는데 제목과 함께 Z는 Z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예, 하시고 예, X는 더하기 해주시고 자 X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그래서 Y는 해주시고
자, Y 찍어주시고 일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지금 이제 앞에 보는 소스에서는 36번 라인에 자, 이 처리 결과가 XYZ가 어떻게 나왔을까? 예,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22, 14, 19 나왔습니다. 자, 14, 19란다. 14하고 9. X가 14가 나왔고요. Y가 9가 나왔고 Z가 22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왔을까? 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 앞에서 여기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 예.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이네, 그죠? 예. 그래서 Z와 X, Z에 요 지금 하나 빠져 있네요. 예. 요 지금 이렇게 연산하는 부분 중에서 요 결과값이 다른 거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Z에 요 부분, 요 부분 이제 처리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요렇게 처리하는 거, 다 있었네요. 그래서 요 부분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냥 채워 넣겠습니다. 그냥 뭐냐면 X 값, 그 후이 증가한 다음에 Z 집어넣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X의 전위 증가 시켜서 자, Z에 집어넣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교재하고 우리 동일한 값이 나오는데 요 하나 빠져서 그래요. 자, 이제 설명드릴 때 요 부분은 주소 처리해 놨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보셔야 되겠죠. 요 제일 마지막에 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지금 자, Z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X값, Y값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요 상단에 보시면 Y는 8이고요. X는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하면 결과가 Z는 23이 나오고 X는 15가 나오고 Y가 9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했으니까 이게 Z, X, Y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자, 이 부분을 자,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실 때 자, 이미 만들어 놓은 명령문 앞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슬래시만 붙이시면요 지울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은 내가 실행하기 싫다 하면 주석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우지 말고요. 이렇게 주소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이 실행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마지막 결과값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소문의 용도가 원래 이제 설명문을 다는 거죠. 다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 디버깅 할 때 자, 프로그램 소스를 지우는 건 아니고 자, 이 부분을 잠깐 실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고 다른 부분을 일단 실행해요. 실행해서 다른 부분이 실행이 되면 주소문 안에 있는 부분을 풀어가지고 하나씩 실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에는 디버깅 하는 기능이 있어요. 따로 있는데 우리 이제 주소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문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나오진 않죠. 그러면 자, 우리 아까 결과값이 이미 노출되었지만 요것만 가지고 X와 Z와 Y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위에 아래쪽에 결과가 있지만 자, 현재 요 실행하기 전 X 값이 얼마였냐? 14였고요. 자, 여기까지가 14였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8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Z는 그냥 무시하면 되죠. 새로운 값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요 위에까지가 X가 14고 Y가 8이었는데 이걸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각각 Z와 X와
y 값이 어떻게 바뀌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떤 값으로 바뀌겠다 생각을 해보시고, 예, 진짜 그 값으로 바뀌었는지 요 아래쪽에 있는 주성문을 해제해서요 슬래시 요 부분을 지워보면 되죠. 실행해 갔을 때 내가 추측했던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요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제일 먼저 연산이 돼야 하는, 이 라인에서 제일 먼저 연산이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요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그래서 그 우리 교재 그 표가 나는 6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제일 높은 게 증감입니다. 증감. 그죠? 자, 그런데 왜 X 쪽에 지금 전이 연산, 증가 연산만 해놨냐면 후위 연산이면서 이게 다른 연산자고 같이 사용이 되면 제일 마지막에 연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1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X가 증가되는 게 1번이 됩니다. 그럼 제가 주소구를 한번 달아서요. 제일 먼저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실행되는 게 플러스 X, 요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하면 X 값이 얼마로 된다? X 값이 자, 원래는 14였는데 15로 되겠죠. 자,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면 연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Y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죠. 앞에 Z까지 넣을게요. Z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연산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14에서 15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X에 플러스 증가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 완료가 된 거예요. 자, X 값 15입니다. 그죠?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연산되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연산되는 거, 자, 뭡니까? 두 번째로 연산되는 게. 여기서 X 더하기 Y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이 먼저 연산이 됩니다. 그래? 근데 Y 더하기 Y에서 X 더하기 Y에서 자, 어디에 대입이 되냐면 Z에 대입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자, 요 X 값은요 15가 되어 있죠. 자, 더하기 Y가 얼마입니까? Y가 8입니다. 그죠? 자, 8입니다. 이거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 더하면 자, 23이 나오죠. 그럼 이 23을 어디 넣습니까? Z에다 넣죠. 자, 더하기 여기 15 더하기 8 했을 때 여기 23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을 자, 23이라는 값이 나오면 요거를 Z라는 대입 연산자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뭐냐면 Y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Y 값이 얼마였죠? 8이었죠. Y 값이 8이었기 때문에 이제 1 증가시키면 이제 이 Y 값은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Z 값은 자, 여기서 자, 미리 주석을 치면 Z 값은 23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X 값은 15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Y 값은 9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출력문 돌렸을 때 23, 15, 9가 나오는지 저장하고 자, 23, 15, 9 맞죠?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뭔가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 수식 안에서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풀어서 1번, 2번, 3번 해서 이 수식은 많아가지고요. 연산이 우선되는 것만, 자, 2항 연산은 2개 먼저 뽑으면 되고, 그죠? 예, 단원 연산은 그거 하나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2항 연산이기 때문에 요 2항 연산 뽑고, 단원 연산 뽑고 해서 순서대로, 예, 연산 우선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15 더하기 9 하면 23이 안 나오죠?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위에서 이제 y를 대표로 해서 23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플러스 y 플러스는 없어져 그게 가산을 다 안 해주고 23이 이제 되면 네네. 여기 23이 되면 네네. 자 여기 지금 x 더하기 y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그럼 요 23이 요거고요. 네네. 남아 있는 게 요만 남은 거예요. 증감 아니 그러면 증갑은 상관없어졌나? 대입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다 그랬죠. 원래 대입이 제일 늦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위 연산자 규칙, 그래서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후위 연산으로 증감을 했을 때는 원래는 얘가 변성 앞에 올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놈인데 다른 연산자와 같이 사용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후위 연산자 쓰더라도 전위 연산자처럼 단항으로 쓸 때는요 똑같아요 결과는. 그런데 다른 연산자들하고 같이 쓰여버리면 수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때는 대입 연산자보다 더 나중에 그놈은 별도로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죠. 이렇게 해서 값을 얼마인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24가 됐다. 플러스 S의 증감을 안 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실 때 좋은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코딩해서요 돌려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맞으면 값이 똑같이 나오고요. 내가 생각했는데 컴퓨터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거짓말 못 해요. 그래서 돌렸는데 나하고 뭔가 다른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참 이제 뭐 연산 계산 그냥 단순한데 더하기 빼기 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안 쓰면 안 됩니까? 본인 프로그램 할 때는 안 쓰면 돼요. 모르겠으면은 쉬운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요 중급이나 고급자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스를 수정을 먼저 하는 연습부터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이런 표기법을 다 써요. 그럼 내가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아이고 고생했었습니다.